자, 이번에는 건축 강론 말고 실제 이제 설계되어 있는 업무 시설 평면도를 보면서 이제 식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볼 거는 이제 KT 수도권 고객센터입니다. 자, 평면도를 한번 볼까요? 지하 공간이고요. 지하 공간도 아까 식별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여기를 이제 하면 이렇게 이제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해서 차량 이동하는 동선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차들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니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하고 나면은 주차를 하고 나서 여기에 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돌아오면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 홀이랑 이런 게 있어서 찾기 쉽게끔 해주는 거죠. 이게 아무데나 이렇게 가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줘 버리면 길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쪽 방향으로 차량들이 이동하게끔 동선을 유도해 가지고 식별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이게 지하 2층이죠. 이게 지하 3층이고,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돌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쪽으로 내려오는 방향과 올라가는 방향이 있고요. 얘는 이제 내려오는 것만 있는 거고,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1층으로 올라가는 길. 그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놓고 주차를 이쪽에 하고 내려가는 거고, 주차를 하면서 여기에 내가 길을 찾아야 되지 않고죠. 그럼 문이 여기 바로 있어서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서 바로 엘리베이터 홀이 보이게끔, 그죠?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꺾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서 꺾다 보면 여기에 보이게끔, 여기 아마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주차하는 공간이 이제 오픈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를 아마 벽면에다가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찾기 쉽게 이렇게 해줄 거고, 내려가는 공간. 1층에서는 차량이, 봅시다. 이렇게 도로가 밑에 있으니까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은 이렇게 와서, 그죠? 여기 차가 들어가는 진로가 없죠? 쭉 와서 이렇게 골목을 꺾으면 차가 들어가는 길이 커다랗게 이제 알기 쉽게 표현을 잘 해놨죠. 이렇게 주차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 길 찾기가 쉬워요. 이렇게 가면 되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온 사람들은 주차입구를 크게 잘 보이게 만들어줘서 여기로 쏙 들어갈 수 있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여기는 지상 주차랑 그 다음에 지하 주차, 여기에 아마 표시가 있을 거예요. 뭐 지하는 일로 가라, 지상은 일로 가라, 뭐 이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동선이나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불을 꺼야 되니까 소방차가 접근해야 되죠. 그런 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출입구가 있어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기 쉽게, 그리고 여기로 안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좀 오픈 공간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여기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커다란 이제 광장 같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차를 세우고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가운데는 로비를 크게 만들어서 부출입구랑 주출입구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오든 헷갈리지 않겠죠? 그죠?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안내가 여기에 옆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안내 공간이 잘 보이게끔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동선 확보가 쉽죠. 바로 이제 계단이 보이고, 그죠? 이 뒤에 엘리베이터도 로비 공간에서 잘 보이는 공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 공간, 우리가 코어 계획을 하면 코어에 이제 엘리베이터랑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 이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아, 이쪽이 코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공간도 로비 공간도 넓지만 이 앞쪽 전면부로 로비 공간이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어서 일로 들어오면 이쪽도 이쪽이지만 이쪽 방향으로도 시야가 확 트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놨다. 길을 찾기 쉽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오픈 플랜 방식이죠.
이제 2층으로 올라오는 동선이 이쪽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복도 공간의 색깔이 좀 칠해져 있죠. 어둡게. 복도가 이렇게 있고 복도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하면은 이 안에는 전부 다 이제 알겠던 사무실 업무 공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양쪽을 좀 구분해 놨어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기능이 달라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들어가서 이 안에도 복도가 있죠. 사실은 여기에 벽을 쳐놓지는 않았지만 벽을 치면은 구획이 되는 겁니다. 벽을 치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 공간은 하얀 부분은 사실은 복도 공간이 되겠죠. 복도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사람들이 다 칸막이를 쳐가지고 공간을 쓰고 있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가운데 복도가 하나 끼고 있고 접근하기 쉽도록. 그러면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을 때 요 앞에 표지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이쪽 방향에 뭐가 있고 이쪽 방향에 뭐가 있다라고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헷갈리더라도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그죠? 길찾기가 쉽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공간이 있네요. 밖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 복도가 있네요. 복도가 있어서 건너가 있고 이 안에 업무시설 공간이랑 복도 공간이랑 홀 공간이랑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길을 찾기가 쉽겠죠. 이러면 그죠? 복도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죠? 복도가 많지가 않아야 길을 찾기가 쉬워요. 홀과 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코어랑도 연결이 되고 여러 면이 만들어져 있다. 여기는 외부 조경도 있네요. 옥상 정원도 있고 기준층이 되는 부분은 전부 다가 이제 다 오픈 플레이로 만들어져 똑같은 평면이 만들어져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한번 볼까요? 일단은 KT 종합센터였고 이번에는 청사를 한번 볼게요. 이제 구청사입니다. 구청. 보면 지하 이제 한쪽에 몰아놨죠.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한쪽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내려온 여기 올라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주차장이 이렇게 있지만 기둥식이니까 다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엘리베이터 코어 부분이 여기 있는 게 확보가 되도록 잘 보이도록 만들어 놨고 들어와서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도 오픈 공간이죠. 이제 외부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가 돼 있어서 이쪽이랑 이쪽으로 다 보이게끔 여기 딱 들어오면 이쪽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러 이런 식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이렇게 시야 식별성을 높여준 거고요. 그 다음 올라오면 지금 1층 주출입구는 이쪽에 있죠. 차량 출입구는 어디에 만들어 놓을까요? 지금 차량 출입구 여기 있네요. 차량 출입구는 여기 있습니다. 보통 일로 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차량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내려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는 이렇게, 사람은 이쪽으로 이렇게 딱 모아놨죠. 그죠? 길 찾기가 쉽게 역시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비로 들어왔을 때 로비 공간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안내 데스크가 있어서 내가 혹시 모르더라도 길 물어보기 쉽게끔 만들어져 있고 들어오면 로비의 바로 맞은편에 코어가 있어서 수직적으로 이동하기도 쉽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로 올라오면 코어를 이용해서 올라오게 되면 나오면 중간에 커다랗게 역시 홀이 있고요. 안내 데스크도 있어서 내가 이제 세무과에 가야 될지 재무과에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가기 쉽게끔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1층에는 민원실이 따로 어디에 여기 있네요. 양쪽으로 민원실이랑 이렇게 배치를 해놨죠.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고 찾기 쉬운 공간이에요. 로비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보면은 자동차 등록 민원실, 저쪽으로 보면은 민원봉사과가 이렇게 딱 보이게끔, 그리고 가운데에는 코어, 그죠? 이런 식으로 기획이 식별성을 높여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올라왔을 때도 길 찾기가 쉽게끔 양쪽으로, 그죠?
이동하면은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3층 옆지도 마찬가지 코어를 이용해서 올라오면 양쪽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복도 공간을 최소화해서 이쪽은 이제 보이드 뚫어가지고 오픈감 주고 복도는 짧게 해서 공간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쪼개지게끔 만들어 놨고 이쪽 안에는 내부에는 오픈 플랜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죠? 반대쪽 이쪽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동선을 별도로 만들어 놔서 여기는 의회 건물이니까 그죠? 의회 건물이니까 별도의 공간을 따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별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코어도 별도로 있고 그죠? 여기 코어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쪼개져 있는 코어 하나에 합쳐놓지 않고 쪼개져 있죠. 네, 여기도 보면은 이쪽 그러니까 세 개의 조닝이죠. 여기도 보면 1층 부분도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성격이 다른 공간을 쪼개 놓으면 되겠습니다. 상층부 올라가면 이 가운데 것만 이제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코어 올라오면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길을 복도를 내놨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길이 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식별성이라고 하는 거는 동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길을 찾기 쉽게 해주고 내가 길을 유도하기 쉽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게끔 해주는 게 식별성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강진 시청자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역시 공간이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져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평면을 볼게요. 이렇게 성격이 다른 게 있을 경우에는 높은 부분, 그 다음에 특이한 형태를 갖는 부분, 수평적인 부분 이런 거를 형태적으로 식별성을 확보해 주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됐거나 여기 이 부분이 민원과 관련된 청사 부분이 있고요. 시청 건물이고 회의실 따로 있고 의회 건물이 따로 있고 이렇게 세 개의 조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 개의 출입구가 있고 세 개의 코어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죠?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 지하. 지하는 다 합쳐져 있네요. 지하에서는 세 곳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1층을 보면 의회 전용 출입구와 코어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의회 전용, 그 다음에 로비가 있죠. 그죠? 시청사 건물에 관련된 공간이 여기 따로 있고요. 출입구 있고 여기는 대회의실이 있고. 여기 회의실은 1층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려가야 되네. 지하 쪽 여기 레벨 차이가 있구나. 지하에서 접근하게 돼 있네. 레벨 차이가 있는 건물. 레벨이 있어서. 그리고 코어가 여기 있고 여기는 코어가 이게 코어죠. 코어가 여기 있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앞에 휴게 공간 및 홀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찢어지게끔 그 다음에 건너가면 또 이런 공간 여기서 올라오면 가운데 복도 겸 홀이 있어서 개별 공간으로 이렇게 찢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각각의 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얘는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면은 코어가 아주 잘 보이게 돼 있고 민원 부분이 잘 보이는 공간에 있죠. 그죠? 요 뒤로는 식당인데 요거는 뭐 여기 민원 오는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 아니니까 직원들이랑 여기 의회 쓰는 분들이 쓰기 쉽도록 요 중간 부분에 만들어 놨네요. 위에 올라가면 역시 이 부분이 코어 이 부분이 코어에서 복도를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는 홀을 끼고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상층부로 올라가면 코어가 지금 여기 코어가 있고 올라와서 복도가 길게 이렇게 배치해 놓고 실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수 있게끔. 그죠? 여기 부분적으로는 개별 실드를 또 만들어 놓고. 그죠? 동선 계획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조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식별성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설계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설계안을 한번 볼게요.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 처음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1층이죠. 1층 보면은 지상 주차하는 공간이 여기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지상 주차가 있는 걸로 봐서는 차량은 여기로 가는 거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이쪽에 도로가 크게 있겠네요. 지금 다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쪽에 도로가 있을 거고요. 앞에 전면에 광장을 크게 만들어서 주출입구를 크게 홀이 엄청 크죠. 홀 안에 여기도 코어, 이쪽도 코어, 이쪽도 코어, 그죠? 이렇게 코어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러면 이쪽은 뭐야? 노인 전문 요양센터랑 같이 붙어 있네. 여기는 어린이부터 있고, 이렇게 조닝 하나 따로 만든. 아, 이거 보건소 쪽이구나. 이쪽으로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구청 건물 따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구청 의회는 같이 안 만들었나? 요양센터 안으로 들어가면 이쪽에서 코어가 여기 있네요. 코어가 여기 있고, 코어 나오면 이쪽에 커다랗게 이제 홀과 복도가 여기 쭉 돌아가면서 있게끔. 동선이 눈에 딱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실들이 들어가는. 여기도 엘리베이터 코어가 여기 있고요. 이쪽에서 올라올 수 있고 두 곳이 있고 이쪽에서 올라온 거는 이쪽 방향.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위아래로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아까 거보단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계획이죠. 여기도 올라오면 2층은 복도가 좀 작았지만 3층 부분은 또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놨네요. 식별성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사례보다는 그 앞에 보였던 사례가 아마 길 찾기가 훨씬 쉬울 거야. 좀 복잡하죠. 그죠? 도면상에서 눈에 잘 안 읽히면은 사실 실제로 그 공간에서 우리가 쓸 때는 더 잘 안 읽히거든. 이쪽 부분은 굉장히 잘 읽히는데 이쪽 공간은 조금 디자인을 살리다 보니까 동선이 약간은 읽기가 좀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긴 하네요. 지금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는데 이 코어를 여기 만든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네. 요 상층부의 매스가 이렇게 축이 삐딱하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상층부 이제 기준축이 되겠죠. 이 기준축에서 쓰기 위한 공간을 만들다 보니 상층부에서는 동선이 명확하네. 그죠? 상층부에서는 동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밑에 부분에서 서비스하는 공간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죠? 상층부에서는 동선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 읽히는데, 그죠? 다른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시청이나 구청 건물 말고 뭐가 있을까? 요걸 한번 볼까요? 너무 작다. 좀 큰 걸로. 이거는 광주 디자인 센터고요. 건물이 요게 건물입니다. 요게 건물. 차량 이렇게 길 따라오다 보면 차량이 들어가는 공간, 그다음에 주출입구. 주출입구는 요 전면에 있겠네요. 지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쪽에 주출입구 같아요. 1층을 바로 볼까요? 1층. 이쪽이 아까 도로변이고요. 차량들이 지나가는 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죠. 이쪽에 회차 공간도 있고 들어오고 나가는 길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입하게 되어 있고 주차하고 뒤로 보조 출입구가 있겠죠. 보조 출입구를 어디 만들었나 이쪽인 것 같습니다.
부출입구라고 써있네. 요렇게 들어오는 공간이고요. 들어와서 요 부분이 다 홀 겸 코어 부분이 이렇게 복도 겸 홀 겸 로비 겸 이게 다 이쪽에 모아놨네요. 그죠?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기능적으로는 찾기가 굉장히 쉽죠. 이쪽만 어느 쪽으로 가든 이쪽으로만 일단 나오면 이제 다 보이니까. 그죠?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쪽이 주출입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출입구라고 써있네. 주출입구가 어딨어? 그러면 이게 주출입구를 쓰는 건가? 해볼까? 안 되네. 부출입구인데? 주출입구가 어디? 여기도 부출입구. 부출입구를 어디 만들어놨을까? 이상하네. 주출입구를 그럼 어디 만들었지? 지금 이게 1층이잖아. 아, 설마 2층에? 모르겠는데? 주출입구를 어디다 만들었나? 다시. 1층에 주출입구가 어딨어? 주출입구. 여기도 부출입구. 여기도 부출입구. 얘는 주출입구가 없구나. 죄다 부출입구만 있네. 어디서든 들어오라는 얘기구나. 이런 건 사실 통제 측면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데 주출입구를 하나로 안 만들어준 이유는 뭘까? 특이하네. 지도를 보면 이쪽 어디에 있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주출입구의 위치가 조금은 어색하네요. 하지만 뭐 일단은 길찾기 측면에서 보면 식별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온다. 얘는 잘 모르겠고 얘가 주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로비가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2층 공간은 지금 이게 주출입구네. 이렇게 올라가네. 계단인가 보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이네.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주출입구네. 2층이 일로가 아니라 일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여기가 제일 메인 로비네. 건물 모양이 처음에 나오나? 시도를 보면은 좀 여긴 투시도가 보여준 사진가 있지 싶은데 여기네. 그죠? 이쪽이 아니라 여기가 메인 주출입구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주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보행자는 일로 가고 차량은 요 밑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 올라가서 로비로 연결되고 이제 여기가 주출입구라서 올라가서 여기로 가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쭉 가면은 3층으로 가게끔 3층까지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 공간의 개념이 되겠고 이 위에가 업무 시설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출입구가 아까 잘 안 익혔네. 다시 평면으로 올라가서 볼까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간다. 1층에는 그래서 메인 주출입구가 아니기 때문에 홀 사이즈가 많이 크지는 않았고 민원이라기보다는 그 방문객들이 사용하는 공간보다는 부대 서비스 시설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던 거고 1층 같은 경우엔 들어오자마자 엄청 큰 로비가 있고 코어가 눈에 엄청 잘 보이네. 들어오면 대공간이 그냥 뻥 뚫려 있으니까 그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길 찾기 정말 쉽게 만들어 놨네요. 만들어 놓고 다시 3층 공간은 아까 이 옆으로 이렇게 오는 공간이 있고 보이드가 엄청 크네. 보이드가 엄청 커서 저 반대편 저기가 잘 보이네. 이 공간이 보이게 돼 있구나. 이게 3층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드. 3층 올라가는 길.
정말 예쁘네. 그죠?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보다. 코어는 요 가운데 여기 있네. 아까 보면은 코어가 여기 있었는데 요 상층부에는 메스가 올라가 있어서, 그죠?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만 메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올라가 보면 코어가 가운데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터져 있죠. 그죠? 메인은 얘가 메인인 것 같고, 얘가 메인 코어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뭐 특별한 실 같은 거는 많이 안 만들어놨네. 그 대신 위에 올라가면 4층에는 코어가 있고 양쪽으로 실들이 있고 복도가 이렇게 연결되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이 코어들이 보조 역할을 하는, 이게 메인 동선이고 이게 보조 동선이 되겠네. 여기에서 이쪽까지 가려면 너무 머니까, 그죠?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또는 가운데 쭉 에 올라갔을 때도 코어가 양쪽에 있고 이 코어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커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위에 올라가면 가운데 동선이 이렇게 순환하는 동선이 만들어져 있고 양쪽으로 실들이 일어나는, 마찬가지. 그죠? 이렇게 만들어놨네. 역시도 보면은 기준층이 되는 부분이 상층부에 있죠. 상층부를 기준으로 동선을 풀었어요. 이 위에 있는 메스 덩어리를 기준으로 코어랑 이런 것들을 공간을 풀고 나서, 저층부는 서비스 공간에 가까우니까 저층부에서 볼 때는 약간 동선이 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층부로 올라가면은 조금 이해가 되죠. 명쾌하죠. 그죠? 가운데 코어와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위아래로 오피스 실들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기준층이니까.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뭘 볼까요? 벤처 지원센터 이걸 한번 볼까? 이것도 역시 업무 시설입니다. 벤처 기업들이 들어오는, 이건 주로 이제 임대 시설이라고 봐야겠죠. 임대. 그죠? 임대를 위한 공간이니까 조금은 다르겠죠. 일단 저층부는 역시 서비스 공간이랑 뭐 전시 공간,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2층까지도 뭐 금융기관도 있고 프라자, 그다음에 뭐 데크 이렇게 서비스 공간이 여기 돼 있고, 코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 가지고 가운데 로비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역시 코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기준층으로 올라가서 3층 놓으면은 따로 없네. 4층, 6층 이렇게 있네. 4층, 3, 4, 5층이 비슷한 평면인가 보다. 여기서 코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복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는 오픈 플랜으로 통으로 하나 주고 여기도 통으로 하나 주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오면 역시 컨퍼런스, 여기는 개별실로 쪼개놓고, 그죠? 이제 나중에 여기를 벤처 기업들이 쓰게 되면은 쪼개주면 되겠죠. 이렇게 쪼개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수 있고, 여기도 벤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이것도 쪼갤 수 있어 사실. 3번, 4번, 6번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겠네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직원 숫자에 따라서 실드를 쪼개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개의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복도를 아예 딱 계획을 한 거고, 만약에 이게 하나의 기업이 쓴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회사 하나가 전층을 쓸 경우에는 사실 이걸 전부 다 그냥 터가지고 오픈 플랜으로 계획해도 사실은 되겠죠. 그죠? 계획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큰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불편하다.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야 돼. 그죠? 요 공간이 요렇게는 없잖아. 그죠? 비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약간은 이상하다. 이거는 아마 메스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심 코어를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정면에 보이는 이게 지금 코어 부분이잖아. 코어 부분을 앞에 이렇게 딱. 이거는 뭐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뭐가 있는지. 광주, 전남 지역 주공농민주. 역시 저층부, 그죠? 이 저층부 계획과 이 위에 이 부분이 기준층입니다. 이 위에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획을 했다. 그죠? 그다음에 홀이나 로비를 굉장히 크게 해서 식별성, 그러니까 길 찾기 쉽게, 그죠? 로비, 안내데스크 이런 것들 찾기 쉽게 이렇게 계획을 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조닝을 하나, 둘, 세 개로 여기도 쪼개놨죠. 이렇게 쪼개놨다. 그리고 연결되는 브릿지들이 이렇게 있다.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평면을 빨리 보고 기준층이 나오죠. 코어 부분이 어딥니까? 지금 여기가 코어 부분이고 여기가 코어 부분이네. 30%네요. 이쪽을 코어를 몰아놓고 복도를 짧게 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것도 오픈 플랜이죠. 그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층부에서도 코어는 여기에 다 모아져 있고 복도는 역시 짧게 끊어서 이쪽과 이쪽이랑 두 개로 공간을 쪼개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크게 계획상의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이쪽은 해간 이건 주민들이 쓰는 공간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역시나 식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된 디자인일 거예요. 고려 이렇게 해서 그 동선 계획과 식별성, 길찾기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형태로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준층 딱 잡아서 기준층을 중심으로 계획이 되고 저층부는 서비스 공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누고 그죠?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업무 시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식별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길찾기라고 하는 동선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길찾기를 위한 동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어떻게 편리한 동선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동선으로 인해서 내부의 공간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쪼개질 수 있는가 대공간으로 쓸 것인가 개별 공간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만나가지고 대면 수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